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50년 걸리는 일을 한국이 단 10년 만에 해냈다. 최근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일본보다 먼저 중동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 앞다퉈 오일머니 투입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래의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중동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 생산량에서 세계 선두에 있어 중동은 글로벌 에너지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중요성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다각화와 성장에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기존의 에너지 사업 외에도 국내 소득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건설, 기술,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 및 경제적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은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의 협력 프로젝트 및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중동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중동 시장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발전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측면을 고려하면 중동 시장은 미래의 글로벌 경제에서 높은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동 시장에 한국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중동 6개국 협력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서 방위산업 수요가 큰 만큼 이번 FTA 체결로 K방산 수출 상승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사우디 장관급 회담을 열고 한 GCC FT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입니다. 한 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입니다.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한 한 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인데요. GCC는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연합과만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 영국 등과는 협상 중이며 유럽연합, 호주, 인도, 터키 등과는 협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가 중동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한국과 GCC 주요국 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조속한 FTA 협상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GCC 6개국과 한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 하나로 135조 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국은 GCC에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합니다. 또 GCC에 자동차 부품과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 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89.9%, GCC는 76.4%에 대한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하거나 감축할 예정인데요. 무기류인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포, 전차 장갑차 등 대부분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집니다.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서 방산 수요가 높은 만큼 관세 철폐를 계기로 K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사우디는 무기 수입 순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방산 수요가 굉장히 큰데요. 지난 10월 한 UAE CPA에 이어 한 GCC FTA 타결로 신중동 붐 확산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국 방산이 자리를 잡을 전망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2년 만에 세계 방산업체 수주액이 1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0위권 중반에 머물던 한국도 동유럽 국가들의 주문 호조에 힘입어 9위로 올라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세계 15개 주요 방산업체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업체 수주 잔액은 7,776억 달러, 약 1,000조 원으로 2020년 7,012억 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산업체가 이처럼 성장한 것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총 국방비는 2조 2,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매체는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면서 향후 몇 년간은 세계 방산업체 호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특히 2020년 수주잔액 24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152억 달러로 6배 이상으로 증가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성장세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방산업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여파로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권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한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는 2000년 세계 31위에서 지난해 세계 9위로 도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신규 수주가 가장 크게 늘었다며 우크라이나 관련 수주, 폴란드 수주로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상승세는 중동에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무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칼레드 빈 후세인 알비알이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은 아덱스 2023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무기체계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알비알이 차관은 당시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력 강화의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첨단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해 더 많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그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방산 시장을 공략하는 영업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나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방산업 특성상 정상외교 기간, 무기 수출과 관련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사우디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하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사우디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하나그룹의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이를 실제 수주까지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특히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통합하고 하나오션 인수를 통해 육해공 통합 역량을 갖춘 만큼 사우디 측이 필요로 하는 방산 수요에 이전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앞서 사우디와의 핵심 방산협력 항목 중 우리 군의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천궁2도 현재 유력하게 수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예멘 후티반군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공격 등에 노출된 만큼 천궁2 수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우디 방산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4조 700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중동 진출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에는 방산뿐만이 아니고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래빛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 리야드가 총 천년색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을 보면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이미 도시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2034 월드컵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지금보다 더 많은 발주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우디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이 리야드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비한 리야드 메트로인데요. 세계 최대 복합 지하철 공사로 바로 한국의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한 309 공사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역은 페인팅, 간판 정비 등 막바지 마감 공사가 한창입니다. 선로에는 열차가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인 리야드 메트로 4호선입니다. 내년 초 운행을 시작하면 국제공항에서 리야드 금융지구까지 연결됩니다. 삼성물산은 이 역사를 비롯해 알 야무르크역, 프린세스 노라여대역 등 리야드 핵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4에서 6호선 64km 26개 역사 구간을 건설했습니다.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최종 마무리합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의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760만 명 수준인 리야드를 2030년까지 1,5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인데요. 발주처인 리야드 왕립위원회가 서울 지하철 순환선인 2호선의 4배 수준인 노선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한 배경입니다. 최영훈 삼성물산 리야드 메트로 부사장은 일반적으로 한 개 노선을 건설하는데 10년 정도 소요된다며 다른 국가였으면 최소 50여 년 걸리는 규모의 메트로 공사를 10년 만에 준공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사우디는 추가 노선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100km에 이르는 리야드 메트로 7호선이 조만간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글로벌 건설사들이 모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리야드 메트로를 완성을 시키고 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삼성물산의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스마트 건설 기술과 시공 노하우를 갖춘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컨대 리야드 메트로와 같은 복합 메트로 공사는 물론 터널, 교량 등 토목 공사와 역사를 짓는 건축 공사, 기계, 설비 공사, 열차 선로, 신호통신까지 모든 공사 종류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공 속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리야드 메트로 4호선 구간은 핵심 기술인 FSLM 공법을 이용해 발주처로부터 호평받았습니다. 미국 1, 2호선, 이탈리아 3호선 등 선진 건설사가 참여한 구간보다 시공도 빨랐습니다. 최 부사장은 FSLM은 한 개의 스팬 전체를 공장에서 제작 후 교량상부에서 한 번에 가설하는 공법이라 기존 콘크리트 타설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이 적고 도로가 없는 사막지형에서도 쓸 수 있어 중동 지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사업은 사우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여러 곳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동에서 방산, 건설 등 다방면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중동과의 FTA 체결을 발판으로 수출 상승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